어느 여름밤 미리 오랜만에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MT를 가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다들 만나지 못했기에 이번 기회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장소는 한적한 시골의 작은 펜션.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밤하늘에 별도 잘 보이고 계곡도 가까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출발 당일 미리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시골역에 도착했다. 역에서 한참을 더 걸어야 펜션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걷는 동안 친구들은 서로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었다. 한 친구가 문득 말했다. 이 근처에 옛날 흡비가가 있다고 들었어. 어른들이 밤에 가지 말라고 했대. 그 말에 또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에이, 그런 데가 진짜 있을 리가 있나. 가짜 뉴스겠지. 하지만 미리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 모르게 주변 풍경이 으스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펜션에 도착해서는 그 기분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친구들은 펜션 거실에서 모여 술래잡기를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늦은 밤이 되어 모두 피곤해지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미리는 잠들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는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흐느끼는 듯한 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 미리는 창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척은 그때마다 사라졌다. 뭐지? 기분 탓인가? 미리는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친구들은 신나게 계곡에 갔다가 마을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미리는 좀 더 쉬고 싶어 펜션에 남았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조금 보다가 다시 으스스한 기분에 휩싸였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그녀는 마침내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우물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미리의 어깨를 잡았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수께끼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길게 늘어뜨린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녀의 눈빛이 미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미리는 그대로 뒷걸음쳤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곳에 갇혀 있어요. 나를 도와줘요. 미리는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여인의 눈에서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친구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미리는 과감하게 결심하고 여인을 따라가기로 했다. 여인은 그녀를 다시 우물 근처로 데리고 갔다.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인은 손가락으로 우물벽을 가리켰다. 벽에 손을 대자마자 미리는 이상한 흙더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치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가 있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의 사건들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 원래 살던 가족이 어떤 이유로 밤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고 결국 그 이유를 못 찾고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였다. 미리가 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 주변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졌다. 여인은 점차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해방될 수 있겠네요. 그녀는 미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점점 사라져갔다. 그 순간 미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후로 미리는 그곳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그날의 일을 먼 기억 속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면 그녀는 항상 시골 펜션에서 겪은 그 으스스한 경험을 떠올리고는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고택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으로 불리우곤 했다. 무너져가는 지붕과 깨어진 창문,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정원까지 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했다. 어느 날 젊은 대학생 몇 명이 이 집에 흥미를 느끼고 괴담의 진위를 확인해보고자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들은 모두 공포영화와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 중에서 리더 격인 민수는 이 집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친구들을 설득해 한밤중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캠코더와 녹음 장비를 챙기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심산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들은 오래된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트렸다. 앞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 친구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분명히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닌데도 싸늘한 한기가 피부를 스쳤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멀쩡해 보이는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플래시라이트의 불빛이 깜박이며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를 비췄다. 초상화 속 인물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지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러나 화면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다. 당황한 지수가 전화를 받자 아무도 없는 텅 빈 소리만이 들렸다. 소름 끼친 분위기에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결국 민수가 침묵을 깨고 이곳저곳을 더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각 방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누군가 급히 남겨놓고 간 것 같은 헐렁한 일기장이 떨어져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날카로운 글씨로 나를 용서해달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마주보자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이 머무르기에 너무나 괴기한 장소였다. 순간 갑자기 소파 위에 샹들리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내 그 아래로 무언가 툭 떨어졌다. 놀란 그들이 아래를 보니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다. 인형의 얼굴은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공허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인형의 팔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들 모두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다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그들은 헐레벌떡 대문을 닫으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 민수를 포함한 그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깊이 숨기며 입을 다물기로 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마을 신문에 그 집에 불이 나 전소됐다는 기사가 났고 그 집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다시 한번 마을을 휩쓸었다. 이야기 끝에는 항상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남아있는 법이다. 그날 밤 그 집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곳을 찾는 이들은 잊을 수 없다고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친구들과 함께 떠난 백패킹 캠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산속에서 지내다 보니 깨끗한 샤워와 집밥이 그리웠다. 캠프장에서 나오는 길은 숲속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외진 고속도로였는데 그 길은 밤이 되면 괴담이 더욱 무성해진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개의치 않았고 일행 중 한 명이 그 고속도로는 귀신이 랍스터를 내민다더라 너 농담을 던질 뿐이었다. 어둠이 깔릴 즈음 우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자 어두운 숲속의 그림자가 창문을 가득 메웠다. 운전을 담당한 친구는 농담처럼 귀신이 왜 랍스터를 내미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난 랍스터보다 치킨이 좋아 라며 웃어 보였다. 한참을 달려도 길은 끝이 없는 듯 보였다. 우리는 지쳐가고 있었고 마침내 차의 기름도 간당간당해졌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 멈추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되고 낡은 주유소와 작은 매점 하나가 전부였다. 길 위에 있는 유일한 불빛이었다. 우리는 차를 주유소 앞에 세우고 나서 일행 중 한 명인 민수가 매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뭔가를 사와서 밤길을 달릴 때 출출할 때 먹자고 했다. 잠시 후 민수는 매점에서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물과 과자 몇 봉투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랍스터 한 마리가 있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랍스터를 팔아?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더 미쳐 답변하기 전 주유소 직원이 다가왔다. 그의 외모는 고풍스러웠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 직원은 여기선 다들 랍스터를 좋아하더라고요. 밤마다 특별 서비스로 제공하거든요. 라며 미소 지었다. 주유를 마치고 차에 올라탈 때쯤 민수가 갑자기 짐짓 웃으며 말했다. 이거 가져가는 거 맞나? 찝찝한데. 그래도 우리는 더욱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생각에 일단 떠나기로 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다 이내 휴게소에서 사온 물과 과자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랍스터를 보고 다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출발할 땐 멀쩡하던 엔진이 갑자기 헛도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운전하던 친구는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였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저봐, 밖에 누가 있어.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다보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로 도로 한복판에 이상한 형체가 서 있었다. 희뿌연 안개 속에서 그것의 모습은 확실치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 같았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도 랍스터와 똑같은 형태의 무언가였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모두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친구는 허둥대며 차를 다시 출발시켰지만 차는 구동이 걸리지 않았다. 순간 나는 주유소 직원의 말을 떠올렸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랍스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차에서 내려 랍스터를 들고 길 한복판으로 달려갔다. 형체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형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가늠할 수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있던 내 손에서 랍스터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형체가 멈춰 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나는 차로 되돌아갔다. 친구들은 이미 차를 다시 걸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렸고 차는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사이드미러로 무언가를 쳐다보기만 했던 나는 고개 돌리기가 무서워 계속 앞만 보기로 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우리는 마침내 고속도로 입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도시에 도착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세우고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절대 그 고속도로를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길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혹시나 랍스터가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생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상력을 조금이라도 자극하길 바랍니다.